톱밥을 켜지 마라. 이 대목을 쓰면서 창밖 정원에 놓여 있는 공룡의 발자국을 바라본다. 이것은 혈암이나 돌에 묻혀 있던 것으로 예일대학교의 피버디 박물관에서 사온 것이다. 박물관장의 말에 따르면 이 발자국들은 1억 8천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바보일지라도 이 발자국을 위조하기 위해 1억 8천만 년 전이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쪽이 훨씬 더 현명하다. 180초 전의 일일지라도 뒤늦게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있다. 180초 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를 수정하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조용히 분석하여 그것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오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그것을 실행할 만한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수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기이한 사건 하나를 말해보겠다. 나는 3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한 푼의 이익도 없이 잃어버렸다. 한때 대규모 성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각 도시에 분교를 신설하고 광고라든가 잡무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바빴기 때문에 재정면에 유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너무나 고지식해서 비용을 감독할 만한 수완 있는 경영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매우 놀랐다. 그간 막대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어찌된 셈인지 이익이 한 푼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땅콩 박사인 흑인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일생 동안 모은 4만 달러의 적금을 은행 파산으로 잃었을 때 보였던 태도와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은행이 파산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을 계속했다. 그는 잃은 돈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두 번 다시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또 다른 방법은 과오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변의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 어느 쪽도 해보지 않았다. 대신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수개월 동안 망연자실했다. 불면증에 걸렸고 체중도 줄었다. 이 거창한 과오로부터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 상태를 지속하다가 작지만 같은 과오를 또 저지르고 말았다. 이처럼 우둔한 행위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유익한 것을 20명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가르친 것을 몸소 실천하는 편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뉴욕의 알렌 사운더스가 사사했던 선생님인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의 폴 브랜드와인 박사님의 강의를 듣지 못한 것을 나는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사운더스 씨는 나에게 위생학 수업 선생이었던 폴 브랜드와인 박사님이 귀중한 교훈을 주셨다고 말했다. 저는 그 무렵 겨우 10대였는데 걱정이 늘 태산 같은 아이였죠. 조그마한 과실에도 걸핏하면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험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혹시 낙제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또 제가 해왔던 일을 생각하며 줄곧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했고 일단 해놓은 말을 가지고도 그 말이 잘못이었다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업을 받으러 과학 실험실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폴 브랜드와인 박사님은 누구에게나 잘 보이는 책상 머리에 우유병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 우유를 바라보면서 위생학과 우유가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게 여기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폴 브랜드와인 박사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우유병을 오물통 속으로 쓸어 넣으면서 이렇게 소리치셨죠. 엎질러진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시더니 우리들을 오물통 앞으로 모아들이고는 깨진 병을 가리키시더군요. 잘 보거라. 나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교훈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유는 이미 엎질러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 이제 와서 아무리 떠들고 후회한데도 한 방울도 되돌릴 수 없다. 사소한 주의와 조심을 했더라면 우유는 엎질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음 일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이 간단한 실습은 입체 기하학이나 라틴어를 잊어버린 뒤까지도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더군요. 사실 4년간의 고교 생활에서 저는 이 이상의 실용적인 생활법을 배우지 못했죠. 박사님은 제게 우유를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엎질러 버린 후라면 그 실수를 완전히 잊어버릴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엎질러진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이 진부한 금언의 소중함에 대해 코웃음 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낡아 빠진 금언에는 모든 시대의 지혜의 정수가 들어있다. 이 금언은 인류의 열렬한 경험에서 우러나와 무수한 세대를 거쳐 연결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모든 시대의 위대한 학자들이 쓴 고민에 관한 모든 기록을 독파한다 해도 다리에 이르기까지는 다리를 건너지 마라든가 엎질러진 우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같은 진부한 금언 이상으로 기본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언을 코웃음 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책은 전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격언의 대부분을 적용한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지식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나서야 비로소 힘이 된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려는 것이다. 나는 프레드 풀러 쉐드 같은 인물을 존경하는데 그는 오래된 진리를 새롭고 생생한 형식으로 설명할 줄 아는 재능을 가졌다. 그는 필라델피아 블루틴의 주간이었는데 어느 대학 졸업반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제군들 중에 나무를 톱질해 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대다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이어 톱밥 켜본 사람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물론 톱밥을 톱으로 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 버린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죠. 나는 81세의 야구계의 대원로 커니 마크에게 시합에 패배해서 고민한 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가끔 번민한 일도 있었지만 그따위 어리석은 짓을 한 건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네. 고민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냇가로 흘러가 버린 물로 씨앗을 싹트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확실히 흘러가 버린 물로 씨앗을 싹트게 할 수도 없고 톱으로 톱밥을 켤 수도 없다. 그러나 얼굴에 주름살이라든가 위궤양을 켤 수는 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잭 댐프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는 크랜베리 소스를 친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터니에게 패배하여 중랑급 타이틀을 빼앗겼던 시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창 시합 중에 갑자기 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회전에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 있었지만 그냥 건성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찢겨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거의 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심판이 승리의 표시로 터니의 손을 치켜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군중을 해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나칠 때 어떤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려 했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터니와 다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재기불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살 생각은 없다. 엎질러진 우유를 후회해서 무엇하랴. 패배를 인정하자. 차라리 미래의 계획에 집중하자. 이리하여 그는 브로드웨이의 잭 댐프시 레스토랑과 그레이트 노던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다. 또 권투 경기의 흥행을 주관하고 시범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성공을 이룩했다. 끊임없이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과거에 대해 고민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그것을 성취했던 것이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선수권 보유자였을 때보다 더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댐프시는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셰익스피어가 말한 현명한 사람은 장난 삼아서라도 자신의 손실을 한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힘차게 그 손실을 배제하는 방법을 탐구한다는 충고를 실천해 왔던 것이다. 나는 역사 속 인물의 전기를 잃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과 비극을 불식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능력에 대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 싱싱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죄수들이 사회의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행복해 보이는데 놀랐다. 이 이야기를 싱싱교도소의 루이스 E. 로즈 소장에게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죄수들은 싱싱에 와서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했지만 몇 달이 지나게 되면 다소 분별 있는 죄수들은 화를 물리치고 마음을 가라앉혀 감옥 생활을 받아들이고 되도록 유쾌하게 지내려 한다는 것이다. 전에 정원사였던 어느 죄수는 감옥에서 야채와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꽃을 가꾸면서 노래를 부르는 싱싱교도소의 죄수는 우리보다도 훨씬 분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움직이는 손은 기록하며 기록하고는 옮겨가노니 너의 신앙이나 지혜도 그 한 줄의 반도 지울 수 없고 또 너의 모든 눈물도 그 한마디 말도 씻어 없애지는 못하여라. 그러므로 눈물을 헛되게 흘려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많은 실책과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누구나 마찬가지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중대한 전쟁의 3분의 1은 패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타율이 나폴레옹보다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일국의 전 병력을 동원한데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6번째 법칙을 잊지 말도록 하자. 톱밥을 켜지 마라. 고민이 습관화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 1. 바쁘게 생활하며 마음속에서 고민을 몰아내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고민하는 병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이다. 2. 사소한 일에 법석을 떨지 마라. 하찮은 일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지 마라. 3.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율 법칙을 적용하라.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나 되는가를 자문하라. 4. 불가피한 일을 받아들여라. 사태를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라. 5. 고민에 대해 손실정지 명령을 내려라. 적당한 고민의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의 고민은 거부하라. 6. 과거사는 과거로 묻어버려라. 톱밥을 켜지 마라.